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인데 친구랑 생일 저녁 먹고 이렇게 집에 와서 늦게나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친구가 다른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저녁 먹으면서 시시콜콜한 현재 AI와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들 나누었는데요. 관련된 영상도 이번 주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 영상도 기다려주시길 바래요. 오늘은 최근 진단기업들이 반등도 많이 했고요. AI 진단들도 워낙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I 진단은 제가 워낙 언급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AI 진단과 같은 영상 진단이 아니라 혈액 진단이나 분자 진단과 같은 검사 진단 쪽 오늘 살펴볼 거예요. 코로나라는 엄청난 감염병성 질환이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진단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국의 진단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진단이라는 분야가 돈이 되기 굉장히 어려웠던 분야예요. 왜냐? 치료제의 경우 이미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진단은 내가 아직 아프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싸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보험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진단 쪽이 정확도가 많이 높지 않는다면 쓸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혹은 암 시장에 있어서 진단의 영역이 굉장히 커졌고 정부들이 조금 도와주려고 서포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단 분야 지금 좀 공부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공부하기 좋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한국의 진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진단을 잘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진단 쪽에 진출한 기업들도 많았지만 기존의 진단을 잘했던 기업들은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돈이 많아진 기업들도 많은데 돈이 많아진 코로나 관련 진단 기업들이 아니라 암 진단 쪽 기업들 혹은 다른 감염병성 질환 진단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보험이 되거나 탈중앙화가 되어야 특정 진단 기업이 관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는 그 시기가 다가온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개발도상국에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의료시설이나 특정 기관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작은 진단 장비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탈중앙화가 시작된 것이고요. 과거에는 보험 적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보험 적용도 과거 대비 조금 더 수월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암 진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진단 분야에서도 시장성이 가장 크고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는 암 진단입니다. 왜냐? 최근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캔서 문샷을 엄청 밀어주고 있어요. 캔서 문샷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문샷, 달 착륙을 뜻하는데요.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렇게 달 착륙에 성공한 것처럼 암 정복도 성공시켜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의미죠. 그만큼 암 진단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줄게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캔서 문샷의 궁극적인 목표는 암 사망률을 25년 이내에 50%로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매년 승인되고 있는 신약 중에서도 항암제가 가장 많고요. 연구개발 비용 혹은 라이선스 계약도 암에 가장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암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조기 진단이 생각보다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항암제를 아무리 좋게 만든다고 한들 환자의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거나 암 진행이 너무 많이 됐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암 조기 진단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암 조기 검진과 암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최적화가 캔서 문샷의 정책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캔서 문샷은 궁극적으로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자는 것이 가장 이 정책의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4월에 쓴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부터 밀던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여러 번 언급을 해주고 있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나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정책이 미뤄진 거고 비로소 올해 들어서 예산안이 처음으로 발표됐어요. 세부 계획과 예산안이 올해 처음으로 발표됐다는 것은 이제 정말 2024년부터는 캔서 문샷이 비로소 제대로 시행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 기업들 캔서 문샷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체도 만든 것이고요. 실제로 캔서 X에 참여하게 된 국내 기업이 3군데나 됩니다. 루닛이 대표적이고 이후에 협력체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추가된 기업 2군데가 이제 젠큐릭스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있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의 가족을 암으로 잃은 만큼 이번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출 계획이 10빌리언, 그러니까 12조 원 정도를 투입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암 조기 진단이 치료제 개발과 같은 신약 개발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 수 있으며 협력을 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돈이 덜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한 분야라서 지출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암 조기 진단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진출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 중에서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이런 캔서 문샷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캔서 X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미국 승인도 받은 이력이 있고 여러 국가와 정부 간 계약을 한 루닛이 있겠고요. 루닛은 제가 워낙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AI 진단 말고 검사 진단 쪽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지노믹트리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도요. 클리어랩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수출이 가능한 암 진단 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리어랩이 무엇이냐? 클리어랩은요. 미국에서 병원의 진단을 내가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병원이 진단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클리어랩에 진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환자의 샘플이 클리어랩으로 전달이 되고요. 클리어랩이 진단을 해서 다시 병원으로 돌려주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클리어랩과 병원 간의 계약이 중요할 것이고요. 클리어랩에서 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리어랩 보유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클리어랩의 중요성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노믹트리는 자체적으로 미국에 이미 클리어랩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고 과거 클리어랩을 통해 코로나 진단기기를 수출한 이력이 있고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방광암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6월을 기점으로 방광암 진단키트 수출을 시작했고요. 이제는 방광암 진단키트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미국 보험청에 보험급여 코드 발급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방광암 진단키트가 얼리텍 BCD라고 불리우는데요. 올해 4월에 미국 FDA로부터 혁신의료기기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만큼 보험 등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원래는 퍼시픽 엣지라는 기업의 방광암 진단 키트가 보험 적용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 퍼시픽 엣지의 진단 키트가 두세 달 전에 보험 코드 삭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현재 방광암 진단기기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방광암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암종이기 때문에 암 진단기기를 등록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앞으로 지노믹트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보험 적용이 됐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4월에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된 것만으로도 기대를 하는 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방광암 진단기기가 아직 확증 임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증 임상이 다 끝나고 나서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 조금은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얼리텍 BCD가 퍼시픽 엣지보다 정확도가 약 10% 정도가 높다라는 점이 조금은 기술력에 있어서 우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감염병성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감염병성 질환 진단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이미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성 질환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좀 밀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주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개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 진단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이 되었다. 한국 진단키트 퀄리티에 대한 입증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성 질환은 암 진단보다 다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요. 낮은 비용과 빠른 진단이 관건입니다. 왜냐? 일단은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감염병은 보통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이 발병을 하죠. 특히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나 혹은 이제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성 질환이 있습니다. 혹은 결핵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해외 파트너사가 생기면서 글로벌화가 진행 중인 기업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젠시스템과 노을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기업이 이번 2분기 실적도 여전히 적자이고 매출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으나 하반기부터 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주 잔고가 쌓이면서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들입니다. Y, 진시스템은 인도 보건복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 파트너사인 타타 MD와 제네틱스 바이오텍 아시아를 통해서 인도 보건복지부 계약이 지속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 장비 발주가 시작되었고 키트 발주도 한 달 내로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발주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키트 발주가 나오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시스템의 경우에도 이제 인도 그리고 그 이상의 글로벌화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노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이지리아와의 계약 66억 원의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공시도 이미 상반기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화가 이미 시작된 기업이고 아직은 말라리아 진단 키트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혈액 진단과 혹은 자궁경부암 진단까지 하반기에는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연내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수 있겠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노을의 경우 이미 말라리아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수주들도 말라리아 쪽이 많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WHO의 2022년 리포트를 보시면요. 노을의 마이랩이라는 진단기기가 가장 진보된 말라리아 디지털 현미경 기술로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두 기업이 결핵에서는 진시스템, 말라리아에서 노을이 이미 인정을 받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두 기업 모두 낮은 진단 비용이 관건입니다. 두 기업 모두 3불을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1회 테스트 비용이 3불을 넘지 않는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시스템은 빠른 진단과 1회에 8개 이상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특장점, 그리고 노을은 AI를 기반으로 하는 진단 기업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른 기업들 대비 높습니다.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여서 다른 쪽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이 두 기업 모두 여전히 적자지만 해외 파트너사를 통한 수주 잔고가 다른 기업들 대비 빠르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진단 시장에서 조금은 더 눈에 띌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단 기업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상세한 진단 공부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안녕!